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찾아오면서 무더위 속 불청객, 온열 질환의 증상과 예방법을 알아봅니다. 최근 경남 일부 정수장에서 물벌레가 발견되는 등 식수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낙동강 물 문제 대안으로 새 취수원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주택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방서가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나체 사진과 불법 성 관련 동영상을 텔레그램 단체방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자 여성단체들이 비판에 나섰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장마가 끝나자마자 불볕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가 되면 온열 질환자가 급증하는데요. 특히 코로나19로 마스크 착용이 생활화되면서 올여름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따가운 햇빛을 피해 그늘막 아래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공원 산책로에 설치된 인공 물안개는 연신 물을 뿜으며 더위를 식혀줍니다. 31일 경남과 경북, 강원, 전남 지역에는 30도 이상 기온이 올라가며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장마가 끝나고 불볕더위가 시작되자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시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아무래도 여름이다 보니까 땀도 많이 나고 조금 많이 깝깝할 것 같아요. 특히나 마스크 때문에. 매년 이맘때 무더위와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열사병과 일사병 등 온열 질환입니다. 지난해 경남 거제에서는 땡볕 아래서 밭일을 하던 80대 할머니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수는 1,841명으로 이 중 11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열 질환은 가벼운 두통 증상을 보이다 심할 경우 오한과 구토, 호흡 곤란까지 이어집니다. 온열 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초기 증상 시 즉각 활동을 중단하고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물을 충분히 마셔야 합니다. 만약 온열 질환자가 발생하면 시원한 곳으로 환자를 옮기고 겉옷을 벗겨 체온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데 바로 그늘로 모신다든지 선풍기를 켠다든지 부채를 쓴다든지 해서 체온을 떨어뜨리고 옷이 또 갑갑할 수 있기 때문에 옷을 느슨하게 해줘서 조금 심한 경우는 찢더라도 옷을 느슨하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고요. 마스크를 쓴 채 견뎌야 하는 여름 더위. 온열 질환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최근 경남의 일부 정수장에서 물벌레가 발견됐지요. 여기에 녹조 소식도 들리면서 먹는 물에 대한 불안도 커진 상황입니다. 이에 김경수 지사가 낙동강 물 문제 대안으로 새 취수원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는데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요? 권정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월 일부 공장의 무단 방류로 소량의 일사다이옥신이 검출된 양산. 최근 범어정수장에선 유충까지 발견됐습니다. 양산천에 유입되는 낙동강을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양산 시민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자 김경수 지사는 양산 신도시 정수장과 취수장을 찾아 새 취수원 발굴 의지를 밝혔습니다. 매년 심한 녹조 등 낙동강 수질 악화 대책입니다. 또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논의했다며 다음 달 5일 정부에 한국판 뉴딜을 공식 요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낙동강의 본류를 한국판 뉴딜에 포함시켜서 깨끗하게 만들더라도 그 과도기 기간 동안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려면 다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본류 이외에 새로운 취수원 발굴을 포함해서 근본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물을 식수로 사용하는 경남에선 수질 개선 요구가 높은 상황. 창원시는 식수원인 낙동강 수질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물감 납부 거부까지 검토하겠다고 초강수를 뒀습니다.
중앙정부는 좋은 원수, 깨끗한 원수 공급에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되고 현재 이 나쁜 원수를 처리하고 좋은 수돗물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엄청난 비용을 중앙정부가 함께 부담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게 중앙정부가 책임을 못 진다면은 이 원수에 대한 비용 지불하는 것을 거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강하류와 남강 하류 취수 방안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데다 환경단체는 낙동강보 철거와 수문 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새 취수원 발굴이 순조로울지는 의문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장숙입니다. 매년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등에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지만 아직까지 설치가 이루어지지 못해 화재에 취약한 곳이 많은데요. 이 주택 화재를 막기 위해 소방대원들이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구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산시 신기동의 한 주택. 아궁이 주변 벽면과 집기들이 불에 타 검게 그을렸습니다. 지난해 12월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당시의 모습입니다. 아궁이에서 시작된 불이 집 전체로 번질 수 있었던 상황. 당시 12살이던 A군이 집에 있던 소화기로 초기 진화를 하면서 화재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불이 나면 다른 화재보다 인명피해가 큰 주택 화재를 조기 진화하기 위해 지난 2017년 2월부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소방청이 실시한 설문에서 소방시설을 설치했다고 응답한 주택 거주자는 36%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주택 대부분이 화재에 취약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양산소방서가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먼저 소방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과 독거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을 찾아 소화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고 또 소방서하고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화재 나기나 다치기나 하면은 또 교육도 필요하고 이래서 아주 좋습니다. 그 노인들이 기도 듣고 한데 또 감지기가 또 울리면은 지난 한 해 동안 주택 화재 사고로 숨진 사람만 122명. 화재 사고 가운데 주택 화재의 비율은 18.3%에 불과하지만 전체 화재 사망자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입니다. 양산소방서는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확대해 주택 화재는 물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2020년에는 총 700세대 추가로 기초소방시설을 보급할 예정이며 이것은 저희 소방공무원의 모금, 각종 기관, 단체의 기부, 양산시와 경상남도의 예산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보급할 예정입니다. 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손쉽게 구매 설치할 수 있는 창구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지은입니다. 길었던 장마를 끝으로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됐습니다. 휴가 기간 고속도로 상황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할 텐데요. 주요 관광지에 인파가 몰릴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역당국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보도에 양진우 기자입니다. 올해 휴가철 경남 지역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전년 대비 0.6% 늘어난 하루 평균 80만 대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오는 31일은 89만 대의 차량이 지역 고속도로로 몰리며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부 경남 지역 내 혼잡 예상 구간은 하동, 축동 구간이 유일하며 대부분 창원과 부산을 연결하는 남해선에서 정체가 예고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달 26일까지를 휴가철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우선 정체 시간대에 맞춰 고속도로 갓길 통행을 허용해 도로 흐름을 원활하게 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탓에 여름 휴가객 대부분이 국내 여행지로 쏠리자 방역당국도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이달 말부터 다음 달 초까지 전체 휴가객 중 40% 이상이 몰릴 것으로 예측돼 고속도로 휴게소와 졸음쉼터 등에 대한 방역 강화에 나섰습니다. 특히 휴게소 식당 내 고객 간 가림판 설치와 한 줄 앉기 좌석 배치 등 거리두기 이행 여부에 대한 수시 점검에 나섭니다. 또 공항과 철도, 터미널 등 대중교통시설에도 하루 2회 이상 방역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슬기로운 휴가에 대한 수칙 준수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휴가는 되도록이면 가족 단위 소규모로, 그리고 밀폐 밀접한 장소나 혼잡한 여행지, 혼잡한 시간대를 피해서 가시고 개별 차량을 이용해서 이동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지역 주요 관광지에 대한 생활방역 지원 인력도 추가 편성됩니다. 이들은 해수욕장을 비롯한 주요 관광지와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인파가 몰리는 곳에 집중 배치되며 발열 체크와 소독, 청소 등 생활방역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또한 생활 속 거리두기 세부 지침을 추가 보완하여 하천 계곡, 수상 레저, 수영장 등 여름철 주요 휴가지에 대한 방역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하였고, 각 휴가지 시설의 책임자가 방역 관리자를 지정하고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현장 지도하는 한편, 경남지방경찰청도 오는 9월 7일까지를 휴가철 음주운전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자와 함께 동승자의 방조 여부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속 시작된 여름 휴가 시즌, 교통 상황 확인을 통한 안전운전은 물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SCS 양진호입니다. 여성 50여 명의 나체 사진과 불법 성 관련 동영상을 8천여 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단체방에 유포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창원지법 형사1부는 성폭력 처벌법, 아동 청소년 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25세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로 범죄가 초범이고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지 않았다는 것, 단체방에서 영리 목적 운영을 하지 않았고 부모가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이 사건을 경남형 텔레그램 성착취로 보고 있는 여성단체는 감형 자체가 어이없는 판결이라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고 규탄했습니다. 또 가해자의 갱생 기회는 살피는 반면 다수의 피해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온라인에 자신의 영상물이 유포되고 있는 상황은 고려되지 않았다며 사법당국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을 그대로 드러낸 판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조작해 증거로 제출한 성폭행범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창원지검 형사 3부는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조작해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47살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성폭력 범행 등으로 도내 한 교도소에 복역 중이던 A씨는 지난해 9월 아들에게 애플리케이션으로 문자 메시지를 조작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아들은 피해자가 A씨에게 문자를 보낸 것처럼 조작한 뒤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디지털 포렌식 팀에 해당 문자에 대한 분석을 의뢰해 조작된 사실이 드러냈습니다. 창원 지역 시내버스 회사 6개사가 파업에 들어가면서 함안군이 비상수송 대책에 나섰습니다. 현재 창원 시내버스 중 250번과 253번 노선에 7원음 노선이 포함된 가운데 253번의 노선이 운행을 중단하면서 함안군은 마을버스를 긴급 투입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건설교통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대중교통 비상수송대책 상황반을 비상체계로 전환하고 농어촌버스를 투입해 임시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거제시가 제15회 거제 섬꽃 축제를 가을꽃 전시회로 축소 개최합니다. 거제시는 오는 10월 31일부터 열릴 예정이었던 섬꽃 축제를 코로나19 2차 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내부 전시와 체험 행사를 취소하고 농업개발원 야외 공간을 활용한 가을꽃 전시 행사로만 진행할 방침입니다. 특히 기존 입장료를 받았던 이전 축제와 달리 올해 축제는 무료로 입장 가능합니다. 전국 섬주민협의회가 31일 지심도에서 섬 개발 중단과 강제 이주 계획 철회를 거제시에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거제시가 관광 개발을 목적으로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기 위해 단전과 행정 대집행, 여객선 운항 중단 등의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일부 주민들이 국립공원인 섬에서 무허가 식당 영업 등 실정법을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들을 섬에서 쫓아낼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산시가 31일 시정 주요 현안 사업을 공유하고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일권 시장과 윤영석, 김두관 국회의원, 경남도의원과 시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통도사 성보박물관 수장고 건립 사업과 사송 신도시 국민체육센터 건립,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 융합 제조운영체제 개발 등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됐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경남도 내 유일 발달장애인 복지관과 법기리요지 정비사업, 동남권 의생명 특화단지 조성을 위한 생명환경연구센터 구축 사업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경남개발공사와 경남도립마산의료원이 의료원 음압병실 확충을 위한 위탁 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30일 두 기관의 협약 체결로 마산의료원에는 기존 독립음압병실 이외에 7, 8개의 음압병실이 추가로 설치됩니다. 이 사업은 지난달 질병관리본부의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음압병실 확충 공모에 선정돼 추진하게 됐으며 사업비 5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2022년 7월 준공될 계획입니다. 거창구는 올해 연말까지 거창사랑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합니다. 거창구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비 등 4억 8천만 원을 확보해 오는 8월 3일부터 연말까지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합니다. 거창사랑 상품권은 가맹점과 법인의 경우 할인 혜택에서 제외되며 개인은 월 최대 100만 원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통영시와 창원시가 올해 지역 해양쓰레기 관리 역량평가에서 전국 1, 2위로 선정됐습니다. 1위로 선정된 통영시는 피복형 부표 절단기를 전국 최초로 제작해 부표 처리 예산을 절감한 것에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2위를 차지한 창원시는 깨끗한 800리 바닷길 만들기 조례를 제정해 해양쓰레기 수거량이 증가한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평가로 통영시와 창원시는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비롯해 포상금 각 3천만 원과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제시가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저출산 대응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인센티브로 특별교부세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사회적 가치를 더한 우리 아이 건강밥상 사업을 통해 예비 사회적 기업과 청년 농부가 연계해 로컬푸드로 만든 건강 도시락을 공급함으로써 실질적인 육아 지원책이라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는 저출산 우수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226건의 시책에 대한 심사를 거쳐 11개 지자체가 최종 심사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밀양시가 2020 UCC 영상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이번 영상 공모전은 밀양만의 가치, 밀양다움을 긍정적으로 담아낸 영상이란 주제로 밀양시의 관광과 문화, 먹거리 등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을 제작하면 됩니다. 참여는 전 국민 누구나 가능하며 30초 이상 3분 이내의 동영상을 제작해 오는 11월 30일까지 밀양시로 제출하면 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8월의 첫날인 경남 지역은 구름 낀 가운데 무덥겠습니다. 습도가 높아 체감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매우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구름 많은 날씨 이어지며 낮 기온 30도를 웃돌아 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폭염 영향 예보를 지속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은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 0.5에서 최고 1.5m로 일겠습니다. 생활지수입니다. 낮 기온이 높은 만큼 식중독 지수와 불쾌 지수가 높습니다. 음식은 조리 즉시 먹을 것을 권장하며 서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오늘 뉴스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